비버렸네 벌써. 하실까요? 시작합니까? 시작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동예 안녕하십니까? 시가 제가 지난주부터 말보들 불상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완전히 청력이 떨어져 갖고 그 특히 이제 문학회 강의를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도 안 되죠 전혀. 지금 양생 말씀하신 것도 입만 보였지 소리가 전혀 안 들려. 보청기를 끼면 보청기 쪽만 착착 들리는데 보청기 통해서 들은 그 대목만 보청기 지금 시작한다 소리만 들리지. 그게 약한 얘기가 다 보이기는 많이 잘 보이는데 느낌이 없어 이제. 이제 어찌할 것이냐. 치는 그가 며칠 동안에 말로 모든 이게 초조함이 어디에요? 근데 오면서 지금 우리 덕기 조카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침 잘 넣으신 분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저기 학동에 남도약방 하는 그 강동원 박사가 그 침을 잘 넣을 뿐 아니라 북중학교 앞에 있는 시명섭 한의원 그가 저거 나이는 저보다 4살 후인데 이게 어린 친구인데 그가 옛날 어머니 불편하실 때도 그 친구 가서 다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가 이제 북중학교 앞에 다 뜯어갖고 가 지금 주택 개발이 안 되어버렸으니까 그 학동으로 이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연락을 해서 해야 하든지. 오늘 지금 저기 요 하담사 땅 사는 문제 집 사는 문제 때문에 또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요새 며칠 동안은 좀 긴장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눈에는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끝이냐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본래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 수도를 해라고 기도하고 따라하고 하는 기회냐 그 갈등이 왔지만 또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제가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 제가 내장한테 큰 영향도 있고 주변이 다 귀 안 들린다고 해갖고 다 도와줄 사람 없거든요. 이제 대화가 끊어져 보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조용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회의 자리를 어떻게 거냐. 그게 회의대로 조용히 그 얘기만 듣는 방향으로 보고 그리고 진행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일은 다 끝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거 끝이 오는 것이냐. 그 내가 거울을 보고 제 상을 봐보니까 바로 지금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초조하고 당황하면서도 당연히 올 것을 각오는 하고 있는 것이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1시부터나 보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 말하자면 삼국지 진짜 맛은 어디 나오냐. 마지막 삼국지 정리되어지는 부분에서 나와. 하지만은 117조, 8조, 119조, 120조 여기서 120조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은 맞지만 119조 즉 오늘 후 다음까지 하는 부분 속에가
삼국지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데 삼국지 그 뜻을 연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만 보려고 한 입장으로 와서는 이제 끝나고 있으니 재미없지. 근데 그 속에서 특히 유비의 그 아들인 유선이가 나중에 후주가 하고 있는 모습들, 그놈을 갖고 장난치고 있고 놀려먹고 있는 모습들,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 갖고 그 총평가해서 등에 정회 그리고 강유를 총평가해갖고 설명하는 부분이야말로 삼국지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사마의 아들 사마사 다음에 사마소가 다 잡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마소가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그 아들한테 계속을 주냐 안 주냐고 고민하다가 어쩌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어쩌다가 어떻게 딱 한 번 더 닥쳐이 말문이 딱 막혀갖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삼국지 마지막 부분에서 사마 여마한테 넘기는 작업이 너무나 억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사마한테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큰 소리 한번 치고 폼 잡고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통증이 와갖고 그래서 사마소는 한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 극적으로 뭐지 마지막에 답답하니까 그 아들한테서 손가락질만 하고 아무 말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 너한테 다 준다, 다 이런 거 봐라, 그렇게 해놓고 말을 못하니까 손가락질만 하고 그걸 죽었다 그랬지. 그런데 그거 끝내는 것들은 그런 방법을 뭐랄까 작품에서도 쓰는 경우들이 뭐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우리 송진욱 선생이 썼던 마지막에 그 4.19 후에 이승만 박사가 작품할 때 시국이 바깥인 대목을 정리하는 마지막 그 송진욱 선생의 유명한 소설 그 자락불 비강가 나오죠. 거기서 마지막에서 그 농촌노무 했던 조합들이 이제 마지막 끝날 대목에서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 순간에 오기다 그래갖고 그 꼴보기 싫은 놈 몇 동을 거기다 다 다이나마 다 폭발시켜버린 것이 이제 빵 터뜨린 것이 그 말하자면 송기숙씨 기숙씨 그 자락골 비가 속에 나오는 마지막 작품 해설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기승형하고 박성모하고 저하고 서희 만나갖고 술 먹으면서 평상시에는 형이고 존경한데 그날은 술 잔뜩 먹고 형 세상에 부인한다고 처리를 무슨 작가라고 한 분이 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 마지막 맷동에다가 다이나마이트다가 폭발시켜갖고 그 작품을 끝낸 그런 놈이 이 방법을 냈다가 그게 뭐시야? 정식으로 가령 노동자 운동한 사람들이 자결을 하든지 승리를 하든지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방향을 제시하면서 끝내야지. 홧김에 거기다 너무 맷동에다가 다이나마이트다가 다 확 터져버리고 그 장난도 못도 아니고 그 바로 인간 송기숙이 작품 능력 한계래. 시끄럽다니 마! 내가 틀린가? 그래갖고 이제 흘러 인해서 기숙이하고 나와서 얘가 친해지게 됐어.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것은 글장난 소설이나 쓰고 작가도 쓰니까 그러지. 문제는 역사의식을 깨기래. 어떻게 역사할까 깨기래. 그러려면 적어도 김준보 선생의 한국 농업경제사부터 시작해서 그 책을 좀 보소. 왜? 아, 그렇게 해보면 일본 놈들이 들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앞집이 친파 지주 앞세워갖고 어떻게 갖고 야금야금 갖고 먹어왔는가, 그 배우를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 무엇인가,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 관한 배경을 봐야 한단 말이지. 아, 그래 무척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꼭 반드시 봐라고 권유했던 게 이렇게 당시에 있었지. 지금 한국 토지에 제일 핵심을 지적한 양반은 뭐냐면 김규현 선생의 동기인 김준보 선생, 전남대학 총장을 했던 고려대학 대학원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준보 선생이 쓴 한국 농업경제사 소설, 그거 반드시 보소. 아, 그 책 있었냐? 그것도 모르는 뭔 자네가 뭐 식민사 쓰다고 했는가? 알았네. 그러니 그 후로는 일체 안 나와버려.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 근본적인 문제도 모르면서 소설 갖고 말장난 해갖고 뭐 애국운동이고 평이고 했는데, 나 대놓고 이렇게
자기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었던 덕가대가 되게 쬐깐 후배인 줄 알았더니 그 흐름에 비해서 자기보다 내가 앞섰다 아니까 자기 지금까지 무시건이 아들보다 뽐을 잡고 이제 충격이 그거를 일체 저한테는 안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저거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그 너무 그 저기 차이가 다르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저 지난 그 소작제도 있잖아요. 소작 분쟁에 관한 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을 한나도 안 빼고 싹 갖고 완전히 그러니까 집요해요. 통독을 해갖고 있다가 그때부터서 그 뭐 앉아놓은 거 그 소작 사건 있죠. 소작 사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계속 소설을 써보더라고. 그래서 어이 이제 술 먹고 어이 기숙이상 오기보 저 오기보 무식한 사람이 깨닫고 없게 뭔 알아갖고 이제 그러갖고 이제 역사 한번 쓰란다 시끄러야 시켜. 그러더니 글로 말미암아서 저 무한 지난 그 소작 문제에 관한 것은 바로 한 반년 동안 안 나오는 일체걸 소작사에 관한 문제, 소작 분쟁 재판 기록 싹 조사해갖고 다 받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송기수 그 역사적인 그 흐름에 관한 판단이 나와. 그 점에 있어서는 소작 분쟁이란다거나 일제 토지 침략제도에 대해서는 그 조영래? 조건래? 조정래? 조정래보단 기술이 더 압니다. 조정래는 그 말하자면 적당히 흐름 갖고 말장난하고 해왔지만 핵심 부분에 관한 어떤 그 제도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지만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침략 체제에 관한 근본 끌통을 조정래가 잘 모르거든. 그 점에 보자면 기술형이 특히 문적 무덕 독하도 알아야 할 것은 적어도 화학부에 있어서 토지 침략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제도에 관한 방향의 핵심을 핵을 찌는 사람 정선 아실? 하려면 김준모선이 쓴 농업경제학 써서 보셨어? 그 대목을 보셔야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말로만 내세우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구원 내놓고 빛이 싹 깔고 앉았는 보이지 않는 그 다시 말하면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기독교가 내세우고 있는 게 겉으로 건설해 보이지만 침투에 들어간 건 뭐냐면 그 사랑 핑계라고 그 부동산 지배체제예요. 오늘날까지 그 근본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부패사가 뭐냐면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겉으로는 내세우고 사랑 핑계라고 속으로는 못 넘어가게 살아 멀거냐면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이제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배체제예요. 그 대목을 근본적으로 그리스부터 로마 이후부터 침략 방법 써왔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놈의 기초해갖고 세대를 키워왔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깨지 않는 한 기독교에 있어서 근본적인 종교 개혁은 없습니다. 가장 악랄한 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사님 옛날 조병합 교수 은사님 그분이 이제 아주 대단히 그 경제사 혹은 경제학 분야에 기초를 분인데 딱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그리스 종교에서 톨스토이적 기독교는 가장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후에 로마로 들어갔고 다 깔려있는 것은 겉으로는 고상한 소리지만 배우는 뭐냐 전부 이해관계 자본 지배체제 갖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할 가난한 예를 프롤레타리아들이 볼셰비키들이 혁명만 일으켰다면 제일 먼저 때려가 죽인 사람은 누군지 아냐? 자본가인지 자본가 편들고 있는 종교인이다. 그리고 자본가 편들고 있는 그 사람들 합리화 뒷바라지 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은 종교인하고 지금 목사하고 변호사 제일 먼저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봐갖고 우리 죽이려고 했으면 문제가 생기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사람들은 장점 내세우고 있는 논리적인 합리성도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독성을 제일 알고 그 제일 바로 쳐들어올 줄 알 텐데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이다. 그것을 그럼 솔직히 설명한 사람은 톨스토이밖에 없자. 그것을 조병업된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고 그 뜻을 제일 지금 깊이 통찰을 하게 알고 있는 분이 이 불교적에서는 우리 청학 스님이십니다. 청학 스님은 철저하게 톨스토이입니다. 그 뜻을
감히 형만 한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현재 그런 흐름들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장 정신적 기독교 지배자가 현재 새로운 그 수없이 많은 자비와 범죄의 조합체인 카톨릭을 이어받고 있으면서 새로운 국토를 이어받고 있는 유럽 사람이 아닌 유럽에서 가고 바꿔주고 해갖고 했던 브라질도 아닌 아르헨틴 출신인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 그분은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종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적지만 약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의 공교이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언제나 죄송합니다. 특히 이제 저 근래 와서 117회, 118회, 그다음 연령이 119회 그대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인장 맛이 났다가 그래갖고 그에 취해갖고 저도 진도가 안 나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서 했던 데가 어디까지였냐면은 1300기에서 잔소리 해갖고 넘어간 것이 1400기 막 넘어갔어요. 그랬지. 근데 말은 넘어갔다고 하지만 실은 그게 어떻게 보자면 부분 이거 같아도 실은 그 전체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짧지만 앞에 부분은 훑어 갖고 이 104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103페이지 밑에서부터 8줄부터 좀 봐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사마소가 이제 누구 문제가 되냐면 총회하고 등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이 이제 붙이게 돼갖고 그 다음에 속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은 등에는 철저하게 사마소한테 붙은 것으로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종회는 이런들 다 똑같은 나쁜 놈들인지 내가 그놈들 밑에 들어갔고 하이들었다가 또 이용당하고 쫓겨날 수는 없다. 그래갖고 종회가 결국은 강요하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의 형제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저런 못된 놈들한테다가 저런 천하를 줄 수 없지 않냐. 우리 새로운 천하 한번 만들어보자 한 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강유와 종회가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유비 관우장비보다 해줘왔지만 유비 빼놓고 나머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결국은 강유가 완전히 다 총나라도 망해불고 한 상황 속에서 기왕이 이렇게 될 바에는 그래도 큰 차원을 가진 겪어보니까 제일 큰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종회 너다. 그러니까 네가 전부 지금 사천 둘러봤자 사천 보니까 뭐가 볼만하자. 여기선 유비가 꿨던 꿈을 너도 한번 꿔봐라. 그 얘기를 바로 종회한테 강유가 해줍니다. 그것을 보고 강유가 알았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쭉쭉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은 바로 말하자면 종회하고 강유하고 겉으로는 위나라 모시고 삼아서 모신 형식을 취해가면서도 속으로는 기회 있으면 싹 뒤집어 갖고 다시 옛날 말하면 사천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천하를 먹었던 옛날에 그 한나라 고조 그 모습을 한번 닮아볼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사마소는 양쪽 다 두 가지 강요와 종요와 그 두 사람을 다 종호고 강호고를 둘이를 다 거느리면서 양쪽을 등에 오고 종에 겨누리면서 심지어 거기다가 강유를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갖고 싸움을 붙이면서도 겉으로는 다 따로따로 힘을 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서로 말하자면 양쪽 다 견제하려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삼국지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천하를 잡으려고 할 때 사람 잡는 방법이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종에도 못 믿고 등에도 못 믿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위나라 다시 말하면 초조 새끼들까지 몰아내고 자기가 천하를 먹을 것이냐 한 생각을 하는데 천하를 먹는다고 해도 또 지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들한테다 줄 것이냐 지가 아들을 사실상 지금 아들 없이 죽었던 지금 형한테 양자시키고 지 새끼를 갖고 천하를 살 것이냐 갖고 아주 고뇌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103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9째 줄부터 종해가 사마소가 받은 그 편지를 등해로부터 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등에는 전부치기 부하들 모아놓고 한 소리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총나라까지를 먹고 이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당신들한테는 앞길 행복이 기회가 열렸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자마자 강유하고 종해하고 한통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쪽 패인 하나인 이 장현이라는 놈이 와갖고 그 자리에 와갖고 강유가 종해한테 항복해버렸어요 라고 한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그 열째 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 얘기가 어쩌 당신하고나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전부 종해한테 다 가서 항복해갖고 그 패거들이 다 그쪽으로 간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자기가 천하를 다 평정을 한 것으로 해갖고 그놈 갖고 결국은 사마소도 없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체제에서 자기가 권력을 해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니까 거기 말하면 밑에서부터 10줄, 9줄, 10줄 나온 데로 보다면 등예가 이 말을 강유한테 다 몰고 가갖고 종이가 강유한테 다 항복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도한 것을 듣고 나서 하하가 머리끝까지 나갔고 등에가 총한 종회를 하하가 잔뜩 나갔고 나쁜 놈 시킨다 그래 그 뜻을 가지고 내가 다 했습니다 하는 결과를 갖고 자기 생색도 내고 자기 정치적인 우위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바로 등예가 편지를 하나 쓸 것이 말하면 수서 영인 제부 낙양 쪽으로 공식적인 전쟁 끝났다고 하는 보고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냈냐? 그래서 진공 사마소 진공이라고 하는 진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마소한테다가 자세한 편지를 써갖고 보낸다. 그 편지 내용이가 무엇인가? 이걸 갖고 지금 사마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 등예의 의도가 들어있고 그 속에서는 등예와 종회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전체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소가 득서시기하고 사마소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훑어봅니다. 편지 내용에 관해서는 서왈, 절위 등의 신하인 등에는 절위 간절하게 말씀 올립니다. 병유 선성 이후 실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군대가 할 때는 먼저 기세에 관한 문제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선성 먼저 공격한다 천전전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는 실자 실력이 들어가서 군대 무력으로 가서 평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인 평촉기세가 이승오하니 지금 현재 청나라를 우리가 다 평정했으니까 청나라를 평정했던 세력이 이 기회에 큰 기세를 얻었으니까 이 기회에
오나라까지도 평정을 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 말이야. 그러면 섭자히 말하면 총나라 평정하고 오나라 평정하는 것은 차는 첩권지시하라. 그 바로 한 자리를 몰아갈 때는 옆에 자리까지 한꺼번에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첩권지시. 자리를 펼쳐나왔던 자리를 한꺼번에 몰아버리는 것과 같은 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연대거 이후에 이와 같이 모습이 당당한 천하를 평정은 물이 몰아가는 것 같은 물 몰아오는 것 같은 큰 세력의 모임이 모아진 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청나라까지 먹고 이제 오나라로 먹으려고 하려면 우리는 내가 힘을 좀 길러야겠습니다. 그만이다. 그래서 장사가 필요 여기까지 전쟁에서 한 나라를 평정할 때까지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 변용 써먹고 바로 또 써먹으면 안 되니까 써먹고 나서는 좀 쉬었다가 써먹어야 한다. 쓸려다 써먹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농우 병이만 촉병이만 하고 그래서 군대를 갖고 어디로 움직이지 말고 기세를 갖고 여론이 참중을 때 기다려봐야 합니다. 마땅히 농우 지역에다는 그러니까 농우는 저쪽 말하자면 청나라 북쪽이고 저쪽은 위나라로 해서 서쪽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농우 지역에 있는 군대들에다 농우 지역에다가 군대 정복해왔던 군대 2만 명에다가 또 항복했던 청나라 군대 2만 명, 4만 명을 거기다가 농우 지역에 멈추게 해놓고 피해적으로 장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그 군대들 그동안 좀 쉬게 해야 한다. 어떻게 쉬게 하냐면 저염하고 흥야하고 이 병조 규선하고 그래서 저염은 소금 굽고 좀 한가하게 이제 민생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거든요. 아마 그때는 아마 도소금이란다거나 저기 사해처럼 짠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소금 굽고 그 다음에 흥야는 철을 캐가지고 재련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쇠붙이 철광석을 갖고 그놈을 데우기만 하면 거기서 이제 천물이 나오죠. 그것이 흥야예요. 천물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놈을 모아서 배를 만들고 그건 갖고 큰 배 작은 배 주는 작은 배고 선자는 큰 배죠. 작은 배를 만들라고 그래갖고 힘을 뭐냐 그래서 예비 술유지게 그러면 그쪽에서 만들어졌던 양장항상 쪽에서 만들어졌던 이 군사력이 물길 따라서 어디로 가냐 양장항 밑으로 간다 하는 얘기. 그 다음은 다시 말하면 오나라를 먹으러 가자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유의 물줄기 따라가서 오나라까지 먹으러 갈 준비를 하자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군대를 청나라 먹은 다음에 오나라 평정하기 위해서 군대를 머물러 놔놓고도 아직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후에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발사 작전을 사자를 보내갖고 전쟁 준비할 때께 네가 한국 할래 안 할래 한 것을 기세를 몰아갖고 가서 오나라를 협박을 하려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갖고 이런 대세를 갖고 우리가 쳐들어간 뒤 너희들이 항복한 것이 낫지 저항하면 살아나갔냐 그렇게 해서 이해 관계를 갖고 생각해봐라 해서 합리적 설득을 하려고 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나라는 이렇게 해나가면 가히 부정이 정야 오나라는 이렇게 기세를 취해가면 힘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서 알고 있는 오나라는 굳이 오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이다. 오는 가, 부, 정 싸움을 군대 보내 싸움을 안 할지라도 이 정기 항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얘기해놓고 그러니 그럼 이 마땅히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오나라를 정복하려면 총나라를 다스려왔던 유비의 아들 유선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있을 금에서 이 후대 유선 우리는 항복은 유선이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치 손휴. 그래서 이 모습을 손휴 오나라의 현재 왕인 손휴한테다가 이치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나라를 정복해 놓고도 따뜻하게 받아준 모습을 가지고 없다. 오나라에다가 손휴한테 보여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반대로다. 만약에 송선 내경 만약에 이 총나라의 유선이 항복한 놈을 잡으다가 바로 우리 얼굴 보이기 위해서 위나라 서울로 보내버린다면 항복하자마자 끌려다닌다 한 생각이 들면 누가 항복을 놨겠냐 그 말이다. 그래서 바로 만약에 지금 바로 항복한 유선이를 내경 서울로 보내버린다면 오나라 사람들은 오이는 필의 우리 왕도도 제품은 쉽게 말해 아까 얘기했죠. 손유도 잡으면 또 서울로 끌려가게 장안으로 끌려가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 보면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나면 왕도 바꿔보고 나면 차례차례 우리를 다 먹으러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될까 싶으니까 오나라를 마음 편하게 오나라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총나라부터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화이심 불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심이 생기면 화합을 화자는 대놓았자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나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오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섞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화자예요. 화자니까 섞어져 버리게 되는 나라가 합쳐져 통합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불건 구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의심이 생겨서 구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권 유지 우척 그러니까 권은 방편이다. 방법론상 그러니까 우선 방편상으로 봐서는 유지 우척 따라서 유선이도 총나라에다 그대로 보존하게 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나라도 우리가 항복받더라도 그대로 거기에 있는 오나라에서 손휴한테도 자치권 통치권을 줘갖고 우리한테 협력하게 해나가야 한다.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바로 말하면 일본이 만주 침략할 때 있어서 청나라 그 마지막에 그 병신 같은 그놈에다가 망을 줘갖고 만주국을 만들었고 그래서 중국으로도 독립해 가면서 청나라를 사실상 일본의 속방으로 유지해왔던 것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이 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서 나왔던 것이다. 꼭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방편상 권세원자는 방편이 아닌 방법론상 우선 따로 끓여 가지고 총나라는 총나라대로 그대로 머물러 주게 하고 오나라는 오나라대로 머물러 있게 해가지고 다스리게 해갖고 어찌까지 하냐 길리자 수술의 연수대 연종을 따지해서 적용 그래서 한 1년쯤 놔뒀다가 그해 월 마지막 월말이 겨울철 12월달쯤 되고 참기 되고 어때쯤 되면 한 1년쯤 지나면 그때에다가 적용 서울로 불러들여갖고 항복 왔다 그렇게 해서 통합침도 항복을 하면 저항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봉선 하여서 위부풍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청나라에다가 아까 토그 황제는 아니고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봉선 왕의 자리를 그대로 밀려주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있냐 그러면 오나라 밑에 들어가 갖고 있는 이쪽 부속국가 왕을 삼아서 그것이 부풍왕이라고 하는 잠정적인 항복한 나라 주인을 왕으로 봉해 갖고 그대로 유지시킨 것입니다. 봉선이니까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히 항복했던 유선이한테도 왕자리를 부풍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어갖고 잠정적으로 우리 밑에 붙어있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왕자리만 놔두고 딴짓을 할까 싶으니까 이 자재 여러가지 물자도 사는 여기 이런 거 있지만 사로도 있습니다.
그 서지나 사나 내려보낸다. 물자를 내려보낸다. 그리고는 공기 좌우 또 그 유선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 패거리들한테도 공 자리를 물려준다. 그럼 다시 말하면 공이라는 제공한다는 뜻도 되니까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뜻도 되어진다. 그 다시 말하면 유선이 따라다니는 패거리들도 감투를 날아준다. 그리고 작기자, 위, 공후 그리고 유선이의 아들들한테도 즉 왕자들한테도 벼슬을 내려서 공후라고는 공후백전함이라는 게 국가에서 주는 봉건적 감투겠죠. 공후 자리를 댕겨줍니다. 그래서 이 현 귀명지 총 그래서 우리한테 붙으면 귀명이요. 우리한테 항복 거기 가면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귀명지 총은 은총인 것이죠. 이 우리한테 항복한 나라는 바로 안쫓아내 불고 따뜻불에 갖고 그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우리가 품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현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이다. 우리한테 붙은 놈한테 모습을 보여준다. 요새 말하자면 일본한테 붙은 놈들한테 벼슬 줘갖고 그동안 자손들 오늘날까지도 지금 아무 땅 갖고 집에 온 것도 만들어놓고 또 미국한테 붙은 사람들한테도 또 여러 가지 유학도 보내주고 영국이 그 방법을 썼죠. 말하자면 영국은 바로 4대 5대주에다가 그 자기 지배를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영국에 항복 온 사람들한테다가는 바로 그 중요한 그 사람들한테 전부 벼슬을 내주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 새끼들 데다가 전부 유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들 데다가 유학시키기 위해서 전부 말하자면 영국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거기 귀족 추모 받은 놈들이 왔고 영국에 와서 에든베라부터 시작했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외에 학교에 거기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주 찰나는 감투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덕터, 박사요. 그러면 영국에 가서 식민지놈들이 껌들이 들어가고 박사 받으면 뭐예요? 아주 그냥 근사한 사랑 모자에다 멋쓰고 다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영국에 항복하면 문화적으로 세계 1등국가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 것이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을 쓸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체제를 본받아갖고 일본에서도 자기들이 일본 주변 국가를 지배하면 얘는 만주에다가 조선에다가 또 지기들이 지배했던 대만에다가 다 무엇을 띄었냐 그러면 싱가포르에다가 다 여기다가 일본 제국대학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공부하면 그 다음 제국대학 만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학위 따 어디 유식하게 대우받지 벼슬하지 그런 방법을 써서 영국식 방법을 일본이 다 받았습니다. 일본이 받은 영국식 방법을 아시아에서 제일 잘 시행해 난다. 지금도 잘 시행해 먹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타이입니다. 타이에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 아주 서너 가지 가지고 다 왔고 짜가지고 글로 인해서 전부 다 그 감투하고 벼슬하고 유치원 시키고 그 다음 권력하고 기회를 가지고 완전히 황실대 예속된 시대가 되어갖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경제적 지배를 갖고 하나는 군사력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퍼져가지고 결국 타이 주변 국가들 미국이 하는 식으로 타이 주변 국가들 사실상 타이 지배에 의해서 식민화를 확대시켜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타이를 가보고 타이 나라들 갖고 있는 타이 주변 국가 식민정책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타이는 타이 나라대로 엄청난 무시무시한 지금 자기 나라대로 중국을 옛날 청나라를 뒤이어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지금도 몸에 배갖고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드시 지배하면 하나만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벌려가지고 판을 벌려가지고 지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면서도 어디로 돌아오냐 왕초한테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삼국지 부분에서 이런 대목이 바로 우리 삼국지를 통해서 삼국지적 지배체제가 오늘날 같은 이 세계 개방체제 하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실상 지배체제, 봉건적 지배체제 혹은 자기 매판 세력 얼마나 다 심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자면 삼국지야말로 눈 뜨고 보자면 어쨌든 이론대로 보자면 민의주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의주의라고 만들어놓고 뒷공문에서 경쟁 붙여갖고 어떻게 지배하느냐 다시 말하면 후진국
침략, 요리에 관한 말은 가장 수준 높은 세계 지표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총나라를 따뜻거려 갖고 우리한테 항복하게 해서 시도 원나라를 따뜻거려 갖고 항복하게 합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밑에 줄도 이제 1400로 가는데 그래서 원나라 사람들이 외위 우리보다는 세구나 외는 세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세구나 한 외위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붙기만 하면 따뜻거려 따뜻하게 품어주구나. 그것이 회덕이란 말이다. 회는 품으렸지 하고 덕자는 큰 덕자 덕화 100%의 덕자죠. 그러니까 항복만 하면은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직입해 만들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 현재는 우리나라 옛날 말은 군부 이승만 때부터 항복만 하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맘먹지는 않지만 지급해 만들어주면 꾸준히 먹고 살게 해주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이 지금까지 와서 그 방법 이승만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법조계와 더불어서 영남 지역이 그치기라고 아마 이제는 그 다른 모습으로 바꿔갖고 경제적인 이권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삼성에서 그동안 이제 다시 풀려나오면 우리가 풀려나오면 우리 그 경제력과 돈 갖고 이권 갖고 나눠줄 것이니까 우리한테 붙어야 그걸 갖고 간접적으로 흔들어갖고 그걸 살살 전달하고 있는 편들이 오늘날에 지금 중간에 야당이고 여당이고 중간에 펴버리고 그리고 언론 편들이고 특히 요새 그 트로트 짜갖고 장난치고 있는 편들 조중동하고 연결된 작전들이 다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외위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당하면 걸렸다고 죽어. 그렇게 그 사람들 아픈데 건들지 마.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기만 하면 받아줘. 그것이 회덕이요. 회덕은 붙으면 받아준다. 그 대신에 건들면 나중에 결정적인 부분은 도전을 하면 바보라. 그 대목이 여기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 말하면 외위와 회덕이라고 하는 네 개 글자 두 개 외위 회덕이라고 하면 바로 뭐냐 그러면 강자의 지배 체제가 비유 맞춰주면 받아주고 만약에 본질적인 문제를 아픈 데를 건드리면 핀셋으로 긁어내본다 죽여본단 말이에요. 그래 뭐 중요한 역사 교육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외위와 회덕 그 단어에다가는 특히 묻어 거기다 빨간 줄 쳐갖고 그 단어 뜻을 확실히 알아두기 바라요. 모든 현재 상황 속에서 발언하면 결정적인 그 내용을 외위 쪽을 대개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외위와 회덕을 한국 정치에서 제일 강하게 실천했던 사람은 냉정히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승만 때 그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박정희 때 그랬습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들이 공빨이 잡아갖고 박정희 죽은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때 그 방법을 썼습니다. 그 대신 전두환은 그 깡패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노태우는 능구렁이 같아갖고 글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무너질 때 자기 안 당하려고 해갖고 또 끝까지 외위보다는 회덕 쪽에다 관심을 뒀던 것이 노태우입니다. 회덕보다는 외위에다가 관심을 둬갖고 협박을 했던 것이 가능하면 노태우 우리가 남이가 하는 내용인 전두환입니다. 오늘 전두환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참한 상황이 처해있고 노태우는 어영부영 하다가 지금 참 덕이 있는 그 깡패 독재자 밑에서 대통령은 다 해먹고 지기 집안 하나로 속상한 이렇게 다 따뜻거려가는 그 다시 말하면 실적 챙기고 위험 안 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덕풍이 이 종이라 그러니까 덕으로서 바람을 일으키면 거기에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 내용이 바로 바로 거기 아까 말하면 사마소한테다가 보내는 자기의 견해를 등예가 건사하게 써서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마소가 세상에 사마소를 대놓고 등예가 교육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소가 남필 다 편지를 읽고 나서는 속으로 얘는 무엇이냐 나를 갖고 노네 그 생각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신임이 등에 유자전지심, 자전심은 지 맘대로 절자는 전권 행사한다고 주고 다시 말하면 돌릴 절자라고 보아봤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등에가 지 마음속에는 절대로 내 밑에 들어와서 내 뜻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자전, 지가 지 맘대로 하려고 한 생각이 있구나 한 것을 다시 힘이 확실하게 깊이 의심하게, 힘이랑 의심에다가 확신하게 됐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는 내 선, 발, 수서, 그리고 난 먼저가 그러면 여러분 걱정 되었다. 그래서 수서, 손으로 친필로 쓴 편지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위관 유관을 시켜서 전해라. 유관을 주고 뭐라고 하냐면 수부의 강봉의 조관. 그래서 그 편지를 주면서 그 뭐냐면 여러분 갖다가 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봉에 바로 등에한테다가 벼슬을 하나를 내려줘야겠다. 큰 벼슬을 내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자 보좌관으로 내려준다는 뜻이나 중앙정부에다 내놓으면 여기 와서 일해라 그러면 거기 천자의 보좌관으로 봉 자리를 하나를 내려주면 모든 그 주변이 봉쇄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로 자리 뺏는 방법이 대통령 옆에다 왕 옆에다가 제일 큰 감사 하나 줘갖고 모시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후에 강봉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서 등에를 거기다가 문서로 조는 뭐냐면 문서로 명령서를 다시 말하면 천자의 보좌관 명령서를 낼 때 낸 문서가 이 조입니다. 그래서 등에한테다가 편지를 하나 그럼 네가 나중에 벼슬 줄 때 전해라고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조애한테다가 이렇게 등에 얘한테다가 주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 소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이제 뭐냐 객수를 못하게 잡으려면 하늘같이 높여줘야지. 정서장군 등에는 서쪽을 지배해왔던 등의 장군은 요위 비무 요위는 여자는 뭐냐면 그 공적이 위는 나만 수련에 나타나고 공적이 뛰어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비무 무력에 대해서도 갖출 빗자니까 다 전쟁 능력도 뛰어나갔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요위와 이 분무가 뛰어나고 즉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시입 적경 그래서 용감하게 적지 다시 말하면 총나라의 국정 안에까지 쳐들어가고 시입 쳐들어가지고 참호의 참호이주 자기가 이 나라 여기 참호란 말은 지가 아무것도 아닌 놈이 천하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참호이주 지가 천자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을 참호이주를 어떻게 했냐면 개경 귀향 목에다가 개는 묶을 개자니까 목에다가 소고랑을 쳐갖고 그 다음에 귀향 이 목에다가 고랑을 치워서 귀향 끄집어다가 우리한 상복에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서장군 등에야말로 총나라를 다 들어가서 지 맘대로 지배해갖고 우리한테 항복하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능력을 얻은 사람이냐? 첫째로 병은 불투시하고 불유시하고 유는 계획이 벗어나다 어긋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때에 어긋난 적이 없고 전쟁을 벌리면 저는 불종일 오래 가지를 아니하였다. 하루 안에 끝났단 말이니까요. 전쟁을 벌리면 그날 다 끝날 정도로 뛰어난 전술적 작가인데 그러면서도 그 힘이 어떻게 작용했냐? 운철 석권 구름이 물러가듯이 철자를 덕성머리 한 것을 몰아가는 것이죠. 구름이 몰려가듯이 덕성 몰듯이 석권 권세가 흐름이 구름이 한때 몰려가듯이
이 세력이 퍼져 나가면 상정 이 파촉 그래서 바로 구름이 몰아가고 하늘이 밝아진 것처럼 파촉은 다시 말하면 사철등 지역입니다. 파촉 지역을 총나라 지역을 소탕했단 말도 되고 깨끗이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구름 몰아가지고 눈 깜짝할 때에 서천성을 우리가 먹게 점령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자 이것도 이거 좀 잊었네. 그런데도 수자 비록 말하자면 백기가 비록 강초 천하라를 깨뜨렸던 백기라는 사람이 강한 천하를 이겼다고 할지라도 지금 백기하고 지금 한신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백기가 천하를 이미 지배했다고 해도 한신이 이 극경조 조나라를 빳빳한 경기한 힘찬 조나라를 이겨냈다고 할지라도 한신이 조나라 이기듯이 백기가 천하라 이기듯이 할지라고 그렇게 천하라 이겼던 백기 조나라 이겼던 한신 그 사람보다도 부족 비훈야 그 공로가 바로 이 등에한테는 한신보다도 백기보다도 그 공로가 더 뛰어난다. 그 삼국을 통일은 결정적인 했는데 그렇게 올려준 것입니다. 부족 비훈야 훈은 공훈이 그보단 부족한 바가 없다. 백기보다도 한신보다도 나았다. 그런데도 그러니 이 예위 태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등애를 뭐로 태위는 무엇이냐면 천자의 세 사람 모시고 있는 천모 중에서 천자 보좌관 중에서 제일 첫째가 태위입니다. 천자 보좌관으로서 다시면 천자 동급의 정책 담당자로서 그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위 자리를 등애한테다가 내준다. 그러면 태위 자리 찾으면 등애는 결국은 천자 모시고 있어야지. 그래서 1405에서 넷째 주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넷째 주 아니 8주나 그리고 나서 등애한테다가 태위자를 내려주고 그러나니까 태위자는 등애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은 태위를 주고 그 다음에 봉업 다시 말하면 노건 무엇이냐 그러면 2만 명이 넘는 읍을 내두고 2만 호가 넘는 2만 호니까 5명 4명 5명 잡으면 2만 10만 명 인구를 지배하는 땅을 사시험 봉건 영지를 내려준 것이고 그 다음에 봉이자 위정후 그리고 그 등의 두 아들한테도 후자리를 정후자리를 준다. 정후자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봉건 영주적 입장이죠. 정후자리를 내려줘서 각 시급 천호 천 가구의 시급을 거느리고 있는 봉건 제후가 되게 됐던 것이다. 등애가 수조필하고 등애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말하자면 상하 소가 뭘 하냐 야 천자 못이라고 하는 상품까지 줬다 하니까 별로 보기 되지 그냥 좋게 보이죠. 그거 뭐예요 천자 못이라는 꼼짝 모르지 저 밖에 못 보나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별수를 내려주고 수없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상 높은 벼슬을 내주고 속으로는 실컷 빼는 것이 그 내용이지. 그래서 이 조서 즉 천자 명의로 되어 있는 명령장을 받고 조서를 받은 후에 피장에 끝나고 나서는 이 감군 바로 그 조서 갖다 준 놈이 누구냐 그러면 유관이 왔겠죠. 유관이 군 총감독관이에요. 감독관 유관이 이 취출 삼하도 수서 여예 그리고 나서는 감추셨으니까 그 다음에
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수서, 바로 사마소가 친필로 썼던 편지를 여의 등에한테다가 내려줬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직접 지시서니까 다시 말하면 사마소의 명령문서입니다. 그런데 서중설 그 편지 가운데 써져 있는 말은 뭐냐면 등의 소원지사, 그 내용 바로 뭐냐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틀이 펴고 있는 거죠. 등에한테다가 지금까지 등에가 쭉 해왔던 거 아까 앞에 있는 편지 썼던 것을 분석해갖고 얘기한 겁니다. 등에가 소원지사 말해왔던 바는 무엇이냐 분석해놓은 보자면, 첫째로 수후 보주, 이 주보, 반드시 후 주보, 그런 일이 있으면 주보, 먼저 주보 보고를 먼저 하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 그 불가 첩행, 첩이라면 바로 응구첩대, 바로 조치가 있고 거기에 바로 뒤따른 반대 조치는 것이 첩입니다. 바로 행동을 해서는 네 멋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첫째로는 반드시 보고한 다음에 끝나면 보고를 한 다음 받았다는 얘기, 받기를 후 반드시 기다리고, 보고한 다음에 기다려만 보고에 대한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불가접행, 네 멋대로 바로 행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다 하늘같이 칭찬해놓고 나는 너 그동안에 네 너무 잘나 싸우라서 너 가만 너 잘못하면 죽어이, 그 말이 협박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잊고 나니까 등이가 볼 것이니까 등이가 보고 나서 말이가 예활 하는 소리가, 장이 계외하면은 분명히 유소 불수입니다. 옛날이라면 이 춘추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장군이 전쟁하기 위해서 외지에 나가면 일일이 바로 우리의 중앙정부 천전한다나 왕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장군이 외지에 있을 때에는 군주 명령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소 불수, 이것은 중앙에서 잘 못 판단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기 나는 그런데 기봉조 전정하였으니까 여하 조당, 나는 그동안에 봉조, 중앙정부 다시 말해 왕의 지시를 받들어서 전쟁을 혹은 전국전쟁을 혹은 전투를 시행해 왔던 것인데, 저는 지금 시행해 왔던 것인데, 여하 조당, 무엇이 어째서 내가 내가 했던 것이 맞지 않다. 조당이란 말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맞지 않다고 이 방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말이야. 내가 다 뜻 받더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난 반대한다냐. 이 말은 노골적으로 지금 등예가 사마소 의견에 지금 반대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수우 작성,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편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서 예사 제부 낙양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냐 그러면 이 사마소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낙양에 있는 천자한테 대해서 다 이렇게 해라들 천자 뜻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시 말하면 사마소 거절 충돌되어지는 내용의 편지를 중앙정부에다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고 있다. 이때 시에 조중 개언 등예가 필유반이, 그 조정 안에서는 모두 말하기를 뭐냐면, 등예가 이 정도로 지가 사마소가 얘기한 사마소 말의 뜻에 거절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라기를 등에는 필유반이, 말 안 들으면 지가 군대도 많고 공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반역을 할 뜻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중앙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소는 유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사마소는 뭐예요? 더욱더 이기 이상한 생각 이는 의심하는 이거 기자 기피하다 싫어할 기자예요. 요 새끼 내 말 안 듣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미워하는 생각이 사마소한테는 유가 더욱더 많아지게 돼서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홀사명세 그런데 곧바로 사명 신분 받던 신분꾼이 돌아와선 말이 신분꾼이 와서 정상 등예지서 등예가 또 내가 할 일을 갖고 다 했는데 왜 나무래요 하는 불평하는 편지를 다시 등예가 와서 이 사마소한테다 보냈다. 그 내용 뭐냐면 소가 탁봉시기 탁은 봉투 껍데기 뜯는단 말이에요. 소가 봉투 껍데기를 뜯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써져 있는 편지 속에서는 나 회식 걸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위하라 하냐. 그래서 노골적으로 항의하는 불평의 내용이 그 편지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애는 함명 서정 명령을 받들어서 서쪽을 정벌하고 저걸 했던 얘기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시 또 불평하는 말을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이래야 되냐 나 무시하려고 하냐 넌 천자도 아니지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좀 취할 수가 있다.